안녕하십니까. 송국근 혼술이 매주 1월 보내드리는 정가뒷담화 10월 12일 인사드립니다. 자, 내일부터 올해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이재명이 집권한 이후에 첫 번째 국정감사인데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죠. 이재명의 전반적인 국정 실패, 특히 우리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트럼프와의 간세 협상, 불발, 그리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이런 상황도 따져봐야 되고, 3대 특검이 몰아치면서, 결국에는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 부분도 따져야 되고, 김현지의 국정농단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재명의 실정을 낱낱이 파헤치는 그런 기회가 왔는데, 좌파 정권에서는 그런 것을 덮어버리고 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기 위해서 한 가지 시도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에 2번이나 지금 부르려고 하죠. 당장 내일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대법원을 상대로 해서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일 날 모레 걸피 이번에는 대법원으로 직접 가서 또 조희대를 대법원장을 상대로 추궁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까지 다 짜놨습니다. 2번 국정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조희대를 공격을 함으로 해서 이재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을 또 털어내고 또 조희대를 타겟으로 삼은 분명한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일종의 개심죄입니다. 이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이 대선 직전에 이재명에게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개심죄를 걸면서 여전히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내란 세력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몰아가기 위한 그 프레임 속에 조희대를 집어넣는 그 작업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재명의 재판 털기입니다. 재판이 5개가 중단되어 있는데 이 조희대 체제로 그대로 가면은 재판이 언제든 속행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남아있죠. 각 재판부별로 지금 중단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래서 조희대를 털어내고 조희대를 축출을 하고, 사실 이번에 이렇게 2번의 국정감사를 해서 조희대를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조희대가 이런 뭐 정치 개입을 했기 때문에, 대선 개입을 했기 때문에 탄핵을 시켜야 된다 해서 탄핵안을 처리를 해서 조희대의 직무를 정지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 대신에 좌파 대법관, 우리법연구회 소속 이형구 대법관을 직무대행체제로 만들어서 이재명의 재판도 속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아울러 무슨 공소취소나 아니면 배임죄 같은 것을 없애버려서 공직선거법도 고쳐가지고 아예 그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대로 있으면 껄끄럽죠. 그래서 탄핵을 하고 그 자리에 이 좌파 대법관 이형구를 대행체제로, 대법원장 대행체제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판도 털기가 쉽고 또 재판 속행을 적극적으로 대법원에서 독려를 하지 않겠죠. 자, 그런 다목적으로 지금 2번의 국정감사에서 조희대를 부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어떤 흠집내기를 하고 망신을 줘서 결국은 탄핵으로 가서 직무를 정지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게 직무 정지, 그러니까 탄핵감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아무리 좌편향된 헌법재판소라도 이것은 기각이 될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이 탄핵을 국회에서 의결을 해서 직무 정지를 시켜도. 그렇지만 그 사이에 6개월 이상 직무가 정지가 되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지금 민주당 좌파 정권에서 조희대 축출을 시도하는 그 일환이죠. 지난번에 2번 이 법사위에서 한 번은 정청래가, 한 번은 추미애가 조희대 청문회를 의결을 했지만 2번 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재명 정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러서 추궁을 하겠다는 것이 크게 보면 2가지죠. 하나는 왜 대선 직전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느냐, 이 부분 하나하고, 하나는 최근에 열린공감 TV에서 처음에 문제를 제기를 했지만 전부 다 엉터리로 판명이 났죠.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 서로 만났다, 이런 일종의 괴담 같은 거, 괴담을 다 허위사실로 지금 밝혀졌는데도, 드러났는데도
이걸 그대로 끌고 와서 국회에서 면책특권을 이용을 해서 막 흔들내기를 하려는 그런 시도였는데 두 번 다 가지 않았습니다. 그 청문회, 그 법사위에서 일한 청문회는 당연히 지금도 여전히 대법원의 입장은 그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때 그런 입장을 냈고, 심지어 그때 청문회에 이 좌파 대법관 두 사람도 정인으로 채택을 했죠. 바로 이형구, 지금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무 정지가 되면은 그 대행을 할 이형구, 오경미 이 두 사람조차도 그때 청문회에 안 나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재판이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진행 중이다. 지금 선거법 재판 말이죠. 선거법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죄가 나왔고, 2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3심에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 한송을 했는데, 이게 서울 고등법원에서 그냥 붙잡고 있어버린 거죠. 붙잡고 재판을 안 하고 지금 중단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재판이 끝나지 않았고 진행 중인 거죠. 재판의 어떤 마지막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유죄 취지는 있지만은 파기환송이 됐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형량이 안 났기 때문에 여전히 진행 중인 재판이다. 그것이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 대법관들 또 대법원장이 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입법부에 나와서 그래서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그때는 오경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좌파 북한도 그런 이유로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국정감사에서 정인으로 아예 채택을 해버렸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인으로 채택을 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을 할지, 그리고 또 내일 아니면 15일 날도 또 한 번 더 합니다. 그 대법원에 가서 쳐들어가서 그때도 출석을 할지 지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동안은 관례적으로 대법원장은 대법원 국정감사가 있으면은 처음에 나가서 인사말만 하죠. 인사말만 하고 그 다음에 일문이 있다. 국회의원들과의 일문이 있다 보면 법원 행정처장이 대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끝날 무렵에 다시 대법원장이 나가서 마무리 인사. 자, 이렇게 하는 걸로 끝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삼권 분립을 존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입법부 의원들이 이 삼권 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수장을 상대로 막 질문을 해서 이렇게 재판 중인 사안들까지 막 건들고 하면은 그것이 삼권 분립의 훼손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행대로 그렇게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목적들, 정치적 목적, 이재명 지키기죠. 이재명 지키기라는 목적 때문에 끝까지 정언을 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정인 채택까지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만약에 내일 안 나오면은 강제로 이제 법사위원장이 동행명령권을 발동을 해서 국회 경위들, 국회 직원들을 보내서 강제로 끌고 오겠다는 이런 지금 이야기까지 거의 막말에 가까운 사법부 수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갑론을박이 일어나고 있고, 이게 대부분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나가면 안 된다, 나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이게 지금 나가는 게 맞지 않죠.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무슨 한덕수 총리와의 해동설은 완전히 괴담인데 거기에 대해서 또 망신주기를 하고 의혹 부풀리기,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는 평상시 같으면은 나가지 않는 게 맞습니다. 나가지 않고 만약에 경위권을 동행명령권을 발동을 하면은 그렇게 해서 막 강제로 집행하려고 하는 모습은 국민께서 다 보시기 때문에 국민 여론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니까 그 부분도 일리는 있지만 나가지 않는다는 게. 근데 지금은 워낙 비상상황이죠. 비상상황이고 아예 사법부를 말살을 시키려고 하는 상황이고, 사법부뿐이 아니고 지금 국가 전체 시스템이 다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하고 순 거짓말로 협상을 이야기하는 바람에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 환율 지금 폭등을 하고, 여러 가지로 또 어떤 일종의 정치 보복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의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해외로 막 빠져나가고 있다. 자, 이런 국가가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위기 상황에 몰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법부를 지키는 것도 그렇지만은 이 사법부가 지금 다시 살아나야지 나라가 정상이 됩니다. 이런 중차대한 일이라면 그동안의 관행을 좀 깨더라도 나가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가서 당당하게
맞서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판 과정에 대해서 뭐 사법부 수장으로서 시시콜콜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하라는 것은 아니고 큰 틀에서 이 좌파에서 주장하는 그 엉터리 주장을 깰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굳이 내일 아니더라도 대법원으로 쳐들어오는 15일에는 충분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가서 당당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가 뭐 취재를 하고 이 경북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경북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 경북고등학교 이제 동창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조희대 대법원장에 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는데 상당히 어떤 그 소신이 있고 뭐 물러서지 않는 어떤 그 원칙을 저버리면서까지 물러서지 않는 그런 강단 있는 인물이다는 말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사실 이렇게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서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그 책임 중에 하나는 사법부가 있습니다. 사법부가 큰 책임이 있죠. 이재명의 그 여러 가지 사건 5개 재판을 계속 재판을 질질 끈 것이 바로 법원입니다. 법원이고 결정적으로 이재명을 구출해 준 것도 정치적 이유에서 구출해 준 것도 판사들이죠. 그 전에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완전히 그때 모든 것이 날아갈 뻔했는데 그때 권순일 대법관이 이 재판 거래 의혹이 있죠. 김만배 씨와 하고 재판 거래를 해서 살려줬다는 그것도 그 전에 수사 대상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수사 안 하고 있는 건지. 권순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유창훈 그 구속영장을 발부가 거의 법조인들 좌파 변호사들까지도 발부가 거의 확정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이렇게 영장을 기각해준 유창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위정교사 1심에서 이 무죄를 내려버린 그 김동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선거법 2심 무죄 그 전부 다 그 엉터리 판결이라고 다들 그 법조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최은정 부장판사. 자, 이런 사람들이 판사들이 법조계 판사들이 이재명의 오늘을 이렇게 만들어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을 결자 해제를 해야죠. 그리고 이거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고 그 법대로 그대로 집행만 하면은 되는 겁니다. 사법부가 해야 될 일인 것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차라리 출석을 하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점에서 국민들의 유혹을 해소를 해줄 수가 있고 또 이 상황을 반전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재명의 그 선거법에 대해서 유죄 취지 파기 한송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좌파 진영에서 대선 개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국정감사를 시작을 하면은 그 TV로 생중계가 되고 전 국민이 지켜보기 때문에 거기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시시콜콜하게 어느 판사가 어떻게 하고 이것까지는 뭐 할 필요가 없고 전체적인 맥락을 그림을 국민에게 설명을 해줘야 될 의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좌파에서 불법적인 뭐 대선 개입이다 이렇게 하면서 탄핵을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설명을 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그 흠집내기 하는 그러니까 한덕수, 정상명, 김충식 이렇게 하고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나서 무슨 뭐 모의를 했다, 작당을 했다. 이것은 거짓말인 것이 지금 뻔히 드러났는데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뭐 지지층을 결집을 시키고 또 탄핵 명분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탄핵이 헌재에 가서 인용이 돼서 완전히 조희대 자리가 날아간다. 이걸 노리는 것이 아니고 직무 정지를 노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직무 정지를 시키려면은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통과를 시키려면 뭔가 거리가 있어야 되죠. 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지금 다 거짓말로 판명난 것까지 다 모아가지고 자기들끼리는 민주당하고 조국당 이 사람들끼리는 그거를 이거 진실이다 진짜다 해가지고 그냥 통과시켜버리면 끝입니다. 헌재에서 나중에 그 기각되더라도 직무 정지는 되니까. 자, 그래서 그 부분도 깨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는 이재명에 대한 유죄 취집하기 한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한덕수, 정상명, 김충식, 정상명은 전 검찰총장이고 김충식은 김건희 여사의 모친의 지인이죠.
자, 이 네 사람이 만났다는 그 가짜뉴스를 또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해줘야 된다. 이게 두 가지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있죠. 바로 이재명의 재판 속행 문제입니다. 이재명 재판 속행은 지금 각 5개 재판부, 1선 재판부에서 알아서 다 덜어놓아 버려가지고 중단시켰지만은 대법원에서는 그때 각 재판부가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대법원에서 일종의 큰 지침을 줄 필요가 있죠. 이거는 어차피 법사위 국정감사고 대법원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를 하면은 이게 공론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역전을 펼칠 수가 있는, 대반전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세 가지 사안을 이번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일 출석을 하든 대법원으로 왔을 때 15일 날 출석을 하든 해서 정면 돌파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유죄 취집하기 한송은 좌파 정권에서 주장하는 게 두 가지죠. 하나는 왜 그 시점이냐. 대선이 6월 3일인데 왜 그 5월 1일 날 그런 결정을 파기 한송을 했느냐. 이 대선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 하나하고, 하나는 선거 결과죠. 유죄 취집하기 한송한 거. 이거 두 개는 대법원장 입장에서 충분히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을 종합을 해보면은, 어떤 거냐면, 일단 시점과 관련해서는, 자, 일단 선거법은 원래 633으로 끝나게 돼 있죠.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그런데 이거는 1심만 2년가량 끈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선거법 633 원칙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처음에 이 대법원장으로 취임하고 나서부터 계속 강조했던 거죠. 본인이 강조했던 게 지금 633이면 1심, 2심, 3심 1년 안에 끝내야 되는 것을 2년 이상 끌고 있으니까는 대법에 넘어왔으니까는 그것을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거는 원칙적으로 맞죠. 조속히 마무리해야 되는 게 맞죠. 자,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도 이 4월 4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탄핵이 인용이 되면서 그때 조기 대선이 확정이 됐죠. 확정이 됐고 6월 3일에 조기 대선을 하기로 됐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건들은 그 시점에 대법원에 올라온 게 없습니다. 이재명이 5건 중에서 다른 사건들은 가령 예를 들어서 3개는 1심, 5개 중에서 3개는 1심이 여전히 진행 중이었죠.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의 위례 신도시 묶여 있는 거. 이거는 계속 1심이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대북 송금 사건하고 법인카드 사건은 갓 1심에 넘어갔습니다. 1심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당장 급한 게 아니죠. 그리고 5개 중에서 3개는 1심이고, 그 1개는 2심입니다. 위정교사 사건. 위정교사 사건도 2심에 가 있으니까, 당장 좀 이것을 대선 전에 결정내야 된다. 이것까지는 아니죠. 그런데 선거법은 유일하게 5개 사건 중에 유일하게 대법원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이걸 빨리 처리를 해야지 처리 안 하고 이 대선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러면은 이재명 정권이 들었으면은 그러면 그때 가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때만 해도 지금은 재판부가 다 알아서 들어놓았지만은 그때만 해도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상당한 논란이 있었죠. 그러면 그게 대선 전에 이재명이 당선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 그걸 대법원에서 결론을 내줘야지. 그걸 그 대선 2월에 미룬다는 것은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은 그 전원 합의체로 빨리 돌려가지고 결정을 한 것은 그런 저간의 정황이 있다. 오히려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것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충분히 국민에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설득을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또 난리를 치겠죠. 자, 그렇지만은 거기에 개의치 않고 소신대로 다 설명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은 상당히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왜 유죄를 선고를 했느냐. 자, 마치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유죄를 이끌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좌파가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다른 대법관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일단 10대 2로 났죠. 10대 2. 12명이 전원 합의체 참석을 해서 대법관들이 10명이 유죄, 2명이 무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10명의 유죄를 선고한 대법관들이 전부 다 조희대의 명령에 따랐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최고의 법관들인데. 그리고 이것이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유죄가 날 걸로 확신을 하고 이걸 빨리 그 선거를 끝내서 이재명이 출마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은 1심에서는 이 선거법이 아시는 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2심, 3심에서 확정이 되면은 이게 그 이재명은 출마를 못하게 되는데 2심에서 그때 어처구니 없게 무죄가 나왔었죠. 무죄가 나왔습니다. 2심에서는. 그래서 3심에서는 1심에 유죄, 2심에 무죄. 그럼 3심에서는 유죄 나올 수 있고 무죄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그 상황인데 마치 이재명이 유죄를 확신해서 이재명이 출마하지 못하도록 조희대가 빨리빨리 재판을 진행을 했다. 앞뒤가 안 맞죠. 실제로 그래서 이 대법관들끼리 의견이 갈렸죠. 2명은 무죄를 주장을 했죠. 좌파 대법관 2명은. 자, 그런데 나머지 10명이 제대로 이렇게 법리를 파악을 해서 법률심이니까 이것은 사실심이 아니고 대법원은 법률이 제대로 적용이 됐다. 그 파악을 해서 유죄를 선고를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유죄가 돼서 서울고법으로 돌아갔는데 서울고법의 형사 7부에 이재근 부장판사가 이게 겁이 나서 선고를 하지 못하고 처음에는 그 대선 기간 중에 선고를 해서 다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었는데 이재명이 출마하지 못할 수가 있었는데 겁이 나서 선거를 하지 못하고 대선 2월에 미뤄버렸죠. 그리고 이재명이 이기니까 그다음부터 지금 중단을 시켜놓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은 그러니까 어떤 그때 시점 잡은 것이나 아니면은 이 유죄로 해서 파기환송한 이런 과정은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무슨 뭐 이재명을 출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건 순 좌파 쪽이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고 제가 이 말씀드린 이 설명만 그대로 해도 충분히 국민이 납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러내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그때 조희대, 한덕수, 정상명, 김충식 뭐 사자회동이죠. 4월 4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이 되고 나서 4월 8일 AI가 그때 제일 처음에 제보자처럼 해서 AI로 엄청을 조작했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4월 8일인지 10일인지 15일인지 이 네 사람이 만났는데 조희대가 그때 이재명 사건 대법원에 올라오면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4월 8일인가 10일인가 15일인가 그 이야기를 하고 5월 1일 날 실제로 유죄 취집하기 환송했다. 자, 이게 괴담의 줄거리죠. 그런데 이게 특검에서 다 이미 내사를 했습니다. 내사를 했는데 그 시점에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이 조희대 한독수가 만난 적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그때 그 한독수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죠. 대통령 권한 대행이 한번 움직이면 경호팀하고 수십 명이 움직입니다. 대법원장도 경호팀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4월 8일이든 10일이든 15일이든 같은 장소에 모인 적이 없다. 이거 수사 금방 하죠. 제가 지금 취재해도 그거 한 30분은 취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것을 막 내놓고 망신을 주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면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면 대응을 하면서 특히 이 열린공감TV 그 극자 유튜브에서 한 걸 뭐 서영교 같은 경우는 법사위에서도 주장을 하고 면책특권을 이용을 해서 엉터리 같은 거를 그 다음에 대정부 질문에서 부성찬이 이거를 뭐 제보를 받았다. 제보는 무슨 제보입니까? 열린공감TV에서 그거 한 거 그걸 그대로 한 거죠. 그러면서 또 대정부 질문에서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발언을 하고 그걸 김민석이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그걸 사실이라면은 뭐 어쩌고 하면서 그 장단을 맞춰주는 자, 그런 부분들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충분히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국회를 보시면은 그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자기들에게 불리하면은 막 소리치고 발언을 막고 하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다 국민이 지켜보는 그 상황에서는 국민이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완전히 반전 카드가 하나 있죠. 재판 속행입니다. 재판 속행.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재판부의 가이드라인 정도는 충분히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이니까. 그때 각자 알아서 이 재판부에서 판단하라고 했지만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 변화들도 있고 재판을 아예 없애려고 이재명 쪽에서 재판을 없애려고
무슨 공소 취소 이야기도 하고, 배임죄하고 그 선거법을 고쳐가지고, 이 면소 판결을 받도록, 아예 그 재판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있으니까, 이 정도에서는 그러면, 재판을 아예 없애기 전에, 이거 그러면 판결을 받아보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법원이 가이드라인을 줄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지금 헌법 84조에 대해서, 그 야당에서, 야당 법사위원들이 집중적으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 헌법 84조에 따라서 이 재판을 계속 해야 된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나경원 의원이 지금 법사위 간사를 하려다가 지금 추미애가 방해해서 못하고 있죠. 지금 법사위 소속입니다. 나경원 의원이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제기를 했던 것, 가령 뭐 법제처가 발행한 해석서를 보면은 헌법 84조의 형사 그 불소추 특권은 기소를 의미한다. 기소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기소를 의미하는 거지. 그 전에 재판이 진행 중인 5개는 그대로 해야 된다는, 그게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자, 그럼 그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제기를 해서,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답변을 하는, 그 형식을 끌어내야죠. 84조는, 헌법 84조는, 재판 진행 중인 것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걸 중단하면 이것은 헌법 위반이다. 는 그런 그 발언까지, 그런 답변까지 끄집어내는 그런 그런 시도가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국민이 그것을 알도록 하는, 그런 상황으로 좀 이끌어 가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정권의 사법부 말살, 이것은 지금 법원 스스로, 자초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법원이 제대로, 법대로 처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이 들어섰고, 지금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운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이것을 정리를 하는 것도 사법부에서 해야죠. 무슨 어떤 정치적인 이 판단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진행하는 법대로 헌법에 되어 있는, 법률에 되어 있는 그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법사위 이제 내일부터 아주 격전제가 될 텐데 법사위 구성을 보니까는 일단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이 불리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원부터 법사위가 18명인데 추미애 위원장을 비롯해서 11명이 이 범좌파 쪽 사람입니다. 11명인데 여기에는 그 조국당 박은정, 그리고 사실상 민주당인 무소속 최혁진까지 포함해서 9명이 민주당이고 나머지 2명은 사실상 민주당에 가까운 이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국민의힘은 7명입니다. 그러니까 11대 7. 수적으로도 불리하죠. 특히 이 인적 구성을 보니 일부러 민주당은 이 법사위에 싸움닭 같은 사람들을 막 집어넣었습니다. 추미애부터 그렇죠. 그 다음에 간사인 김용민, 개딸의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 사람이죠. 김용민. 그 다음에 대장동 변호사 박균태. 그리고 또 박지원도 여기 들어가 있고, 싸움닭 같은 서용교, 전현희, 장경태, 무대뽀로 막 하는 장경태, 이런 사람들이 다 포진해 있습니다. 그 좌파의 법사위에는 민주당과 조국당. 여기다가 뭐 박은정, 이런 사람들. 근데 국민의힘 법사위를 보면은, 좀 어떻게 보면은 전투력이 과연 될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일하게 거기서 좀 기대를 걸 수 있는 사람이 나경원, 주진우. 한 사람은 나경원 판사 출신이고, 주진우는 검사 출신이죠. 최근에 주진우 의원이 여러 가지 대여 공격, 대좌파 공격수를 하고 있고,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죠. 그래,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3가지 이 핵심 이슈를 집중적으로 제기를 하고,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또 원내대표 같이 송원석이나 아니면 장동혁 지도부에서 업무 사격을 하고, 그러면은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기에 맞춰서 본인의 소신을 그대로 밝히고 또 원칙대로 좀 앞으로 재판을 진행을 하겠다는 이런 의지도 밝혀주는, 그래서 직접 출석을 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에 출석을 안 하고 하면은 무슨 또 보나마나 지난번에 그 김건희 여사를 동행명령장을 발부를 해서 뭐 끌고 오겠다고,
그때 국회 직원들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막 갔죠. 그때 민주당 야당 때인데 그런 모습이 다시 또 보일 수가 있습니다. 국회 직원들이 사법부 수장을 뭐 팔을 붙잡고 끌고 오겠다고 하고 거기 민주당 의원들이 가가지고 또 막 언론 플레이를 하고 그런 모습을 뻔히 보이는데 그런 모습이 두려워서가 아니고 이번 국정감사 기회를 오히려 진실을 밝히는 그리고 이재명의 재판을 속행시키는 일종의 지렛대로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도 이끌어갈 수 있다는 말이 여의도 정가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정가 뒷담화 내일 그리고 15일 날 실시되는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그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전국 상황이 상당히 바뀔 수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